네, 안녕하세요. 30분 파이썬 김대현입니다. 하루 30분씩 파이썬 영문 튜토리얼 문서를 읽고 해석하면서 파이썬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이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차례에 나와 있는데 차례에 보면은 이렇게 뭐 처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띄우는 법 설명했었고요. 환경 설명했고 뭐 숫자형, 문자열형, 리스트형 설명 잠깐 드렸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while문 설명 나왔었고요. if문, for문, range, pass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까지 기초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함수에 좀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스트에 대한 거, 집합, 튜플, 딕셔너리, 모듈, 인풋, 아웃풋, 뭐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지금 한 10편 됐는데 최소한 30편 돼야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느낌으로는 파이썬 튜토리얼 문서가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라기보다는 파이썬을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좀 자세히 공부하기 좋은 입문용 문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여타 언어를 처음 배울 때 뭐 getting started 같이 그냥 20분 만에 뭐 다 보고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인 배움을 전제로 하고 하는 문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파이썬 느낌은 저는 아주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어라는 게 사실 기능도 기능이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필요한 기능을 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일단 그 중에 처음에 입문하시기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파이썬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편이고요. 음,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언어로 알려져 있으니까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꽤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파이썬으로 많이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처음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다른 언어들은 좀 해봤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접근하겠죠. 보통 개발자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환경별로 뭐 최소한 두세 개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를 하면서 파이썬을 한다거나 뭐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뭐 자바를 한다거나 PHP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결국엔 여러 가지 하게 되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특히 저 같은 서버 개발자들은 뒷단은 좀 언어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저런 언어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파이썬을 해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함수를 선언하는 걸 했었고 함수의 구조, 뭐 처음에 이제 문서가 나오고 그 안에 뭐 로컬 심볼 테이블이 나오니 콜 바이 밸류가 이루어지니 이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건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그 변수의 값이 전달되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뭐 무조건 함수다. 무조건 리턴 밸류가 하나는 있다. 리턴하지 않더라도 논이라는 게 나온다. 라는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계속 하도록 하죠. 11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좀 줄이고요. 피보나치 2네요. 피보나치 2. 뭐 차례대로 쳐보죠. 뭐 파이썬. 저도 3.6.2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define으로 함수를 정의하죠. pivot2 n을 받아서 콜론 들여쓰고 저도 이제 습관 삼아 쓸까요? 이걸 문자를 꼭 3개를 써야 되나? 피보나치 수열 리스트 반환 이렇게 이 닥스틱 넣어줬고요. result라는 로컬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거기에는 초기 값으로 빈 배열, 빈 리스트인가요? 빈 리스트를 넣어주네요. 그 다음에 a랑 b라는 또 로컬 변수를 introduce 하는데 거기에는 0이란 1인 값을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됐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됐다면 로컬 심볼 테이블에는 n, result, a, b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변수가 들어있겠네요.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 나옵니다. while a가 n보다 작을 때 이 평가식이 이 조건식이 true인 동안 계속 반복하는 반복문이죠. while result는 append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뭘 append해? a를 append해. a는 뭐야? 피보나치 수열의 지금 현재 앞자리 값이에요.
append를 추가하고, 그러니까 리스트의 뒷부분에 합친다는 얘기죠. 뒷부분에 합치고 A랑 B는 원래대로, 다시 A는 B, 이런 조건을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차례대로 만들어 냅니다. 이 while문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while문이 끝났다는 거는 n 미만의 피보나치 수열 값들을 다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리설트에는 원하는 리스트 값이 나왔을 때고 태고 이 값을 리턴하겠다. 리턴이 지금 사실상 처음 나왔죠. 리턴 리설트 하면은 지금 이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막 계산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값 하나를 뿅 돌려주는데, 그 전까진 그게 다 none이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 리설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pivot2 함수 잘 선언했고, 그러면 f100이라는 걸 선언하네요. f100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 경우는 지금 글로벌 영역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심볼 테이블에 들어가는 변수가 되겠죠. pivot2 함수를 호출하는데 뭘 호출해? 100 미만의 피보나치 수열 값을 리스트 형태로 돌려주는 함수를 호출해. 그럼 어떻게 돼요? f100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값은 뭐예요? 100 미만의 피보나치 수열 값이 되겠죠. 볼까요? 잘 들어갔나? 네, 잘 들어가 있네요. 이런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야. 화면에 찍은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피보나치에서 프린트로 찍었잖아요. 찍고 이제 논을 리턴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피보나치 수열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돌려주세요. 그럼 이 값을 기준으로 찍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를 찍으면 잘 나오나? 그냥 그대로 화면에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F100의 뭐 몇 번째 요소를 직접 찍어도 되겠죠. F100의 뭐 세 번째 요소, 그러면 1이 나오네요. 이게 나온 거죠. 0, 1, 2, 0부터 시작하니까 인덱스가. 아니면 뭐 마지막 요소를 뽑아본다. 마이너스 1. 마지막 요소는 뭐예요? 89 나오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통해서 돌아온 결과값을 갖고 내가 다른 뭐 변수에다 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그대로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100 미만에 하고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리스트 하나로 돌아올 테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첨자로 인덱스를 찾아가면, 참조하면 맨 끝에 값이 나오니까 89가 나와야겠죠. 피보가 아니고 피보2죠.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함수로 호출한 결과값을 얼마든지 다른 변수에 대입한다거나, 그 값을 직접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함수에게 또 인자를 전달한다거나, 그런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is example, as usual, demonstrates some new Python features. 이 예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보통과 마찬가지로 demonstrate, 뭘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몇몇의 새로운 파이썬 기능을 보여줍니다. This example. 수잔 언니한테 액센트 맞나 한번 확인부터 할까요? This example, as usual, demonstrates some new Python features.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조금씩 비슷해지지 않나요?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The return statement returns with a value from a function. 리턴문은 지금 처음 나왔죠? 리턴문은 returns with a value. 반환돼요. 뭐와 함께? with a value. 값 하나와 함께. 하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값 하나와 함께 반환돼요. 뭐로부터? 하나의 함수로부터 하나의 값과 함께 반환됩니다. 반환된다라는 건 그 값이 밖으로 전달된 값 더해서 그 함수를 종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함수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 이후 문장은 실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통은 맨 마지막에 호출되죠. Return without an expression argument returns none. return을 하는데 without an expression, 뒤에 평가식 없이, 수식 없이 리턴문을 했을 경우에는 none이라는 게 리턴돼요. 그러니까 방금 피보나치에서는 result라는 걸 리턴했는데, 이 result라는 값을 안 주고 그냥 리턴만 하게 되면 함수를 빠져나가면서 none이 반환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리턴문 없을 때랑 똑같은 얘기죠. Falling off the end of a function also returns none. falling off, 끝까지 나가 떨어졌을 때, 뭘로? 함수의 끝자락으로 끝까지 나가 떨어졌을 때 또한 none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 경우였죠. 함수가 그냥 끝까지 실행됐는데 리턴이 따로 없었어. 이랬을 경우에도 none으로 리턴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제 했던 얘기고요. The statement result.append A calls a method of the result object result. 이 result append A라는 statement 문장은 calls a method, 메소드를 하나 호출하는데 뭐에?
리스트 오브젝트 리설트. 리설트라는 리스트 오브젝트의 메소드 하나를 호출합니다. 리설트가 지금 어레이였잖아요. 최초에 이거 하나였죠. 리스트 하나였죠. 이게 리설트였는데 여기에다 대고 어펜드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뭐야? 리설트에 원래 있던 값이 비어 있었으면 처음으로 추가하고 두 번째까지 하나 있었으면 두 번째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뒤에 덧붙는 메소드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다른 언어로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리설트에다 대고 널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해줘 라는 오브젝트에 한정된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자체가 바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환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반환값이 뭐가 나오나요? 언더바였죠. 89가 있네요. 바뀌지 않았어요. 왜지? 1을 어펜드 했으면 이게 안 먹었구나. 이게 아직도 언더바네. 이거는 왜 언더바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non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어펜드가 non이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 언더바 노테이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어쨌건 이 경우는 리턴 값이 none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고 A method is a function that belongs to an object and is named object.methodName. 기니까 컴마에서 한번 끊읍시다. 메소드는 하나의 함수예요. 하나의 함수인데 that belongs to an object. belongs를 강조한 거죠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에 속한 함수예요. 그리고 is named. 지칭되는데 이름하여지는데 어떻게? object.methodName으로 이름 지어집니다. 그런 함수예요.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런 함수. 대세 아직도 걸려 있는 거예요. A method is a function that belongs to and is named예요. 이 두 개 다. 이제 컴마 다 끝났고요. Where object is some object and method name is the name of a method that is defined by the object type. 클래스가 나오기 전이니까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이르고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클래스 섹션에서 다시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가로는 일단 넘어가 보고요. Where object is some object, obj가 이런 obj가 여기서 obj가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메소드 네임은 뒷부분은 메소드의 이름인데요. Name of a method, 메소드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that is defined by, 그 메소드는 정의되는데 어떻게? 오브젝트의 타입에 의해서, 오브젝트 타입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타입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얘기가 아직 와닿지 않죠. 그래서 오브젝트마다 메소드를 함수를 선언해서 메소드를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오브젝트 타입에다가 정의한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Different types define different method. 타입이 다르면 다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정의합니다. Different types define. 다른 타입은 다른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이것도 아직 와닿지 않죠. Methods of different types may have the same name without causing ambiguity. 메소드 다른 타입의 같은 이름의 메소드들은 어떠한 모호성도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야? 써도 된다는 얘기야. 메소드 이름이 같더라도 타입이 다르면, 정의한 타입이 다르면 괜찮다 이 말인 거야. 모호하지 않다. 타입이 다른 언어의 다른 메소드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는 전혀 다른 거다. 그 얘기인 거지. It is possible to define your own object types and methods using classes. See classes. 알림을 꺼야죠. 그게 가능해요. It is possible to. 뭐가 가능해요? 정의하는데 define. 너만의 오브젝트 타입을 정의하고 메소드를 정의하는 게 되는데 어떻게? Using classes. classes를 사용해서. 그거는 classes 항목을 살펴보세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거예요. 제가 차례에서 본 것 같아요. The method append shown in the example is defined for list object. 지금 예제에 나온 append 오브젝트는, 예제에 보여진 append 오브젝트는 list 오브젝트에 정의된 거예요. list 오브젝트를 위해 정의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고, 다른 타입의 append를 정의하면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타입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세요. 이 얘기인 거지. It adds a new element at the end of the list. 그게 뭐예요? 이시? 지금 메소드예요. append라는 메소드는 adds a new element at the end of the list. 더하는데 뭘 더해? 새로운 요소, a new element를 더하는데 어디에? 끝에. 어디에 끝에? 리스트의 끝에. 리스트 오브젝트에 정의한 append라는 메소드는 it은 새로운 엘리먼트를 그 리스트의 끝에 추가합니다. 이인 거죠. In this example, it is equivalent to result equal result plus a, but more efficient.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result.append a는 지금은 이제 호출하면 안 되겠죠. a가 없으니까. 어쨌건 이렇게 호출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result equal, result를 다시 배정하는데 어떻게 배정해? result 더하기 배열로 감싼, 리스트로 감싼 a를 더한 것과 동일하다. 역시 지금도 result와 a가 둘 다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화면에 보이기 위해 굳이 타이핑을 한 거예요. 하지만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건데 실제로는 더 효과적으로,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보통 메소드들이 그렇죠. 이제 뭐 오브젝트 내용을 바꾸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서 내부적으로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함수 사용법이었던 것 같고요. defining function,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는 섹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죠.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언어들이 함수를 조립해서 더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함수 선언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ore on defining functions, 함수들을 정의하는 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들. It is also possible to define functions with a variable number of arguments.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뭐? 함수를 정의하는데 define functions, 함수를 정의하는데 with a variable, variable이 여기선 변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막 바뀌는 다수의, 그러니까 몇인지 정해지지 않은 숫자만큼의 아규먼트를 받는, 몇 개의 아규먼트를 받는지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variable, 바뀔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사전에 뭐라고 나오나, 변화하기 쉬운, 일정하지 않은, 변덕스러운, 변경할 수 있는, 가변의, 뭐 이게 좀 우리말로는 어색합니다만 가변인수라고 많은 표현을 써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가변인수 받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아주 적절한 우리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들 많이 쓰죠. There are three forms which can be combined.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거는 다 조합돼서 쓸 수 있어요. 자, 조합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을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 한꺼번에 이제 두 개씩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게 가변인수가 아닌가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걸 보니까 variable number arguments. 맞는 것 같은데? 더 읽어보죠.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문장의 의미상으로는 틀리게 해석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꼴이 지금 함수의 인수를 선언하는 세 가지 방법인 것 같아서 가변인수가 아닌 것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계속해보죠. 4.7.1 Default Argument Values, 기본 인수값. The most useful form is to specify a default value for one or more arguments. 가장 유용한 형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 가지 형태 중에 가장 유용한 형태는 specify, 지정하는 건데요. 뭘? 디폴트 값, 기본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수들에다가, 아규먼트에다가 기본 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is creates a function that can be called with fewer arguments than it is defined to allow. 이거는 함수를 만드는데요. 그거는 호출될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적은 숫자의 인수들과 함께 호출될 수 있어요. 뭐보다? 그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수보다 적은 개수의 인수를 써서 호출해도 되는 걸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For example, ask ok라는 함수를 지금 만드는데요. 인수가 지금은 prompt, retries, remainder 라는 세 개의 인수가 있는데 equal이란 표현으로 지금 디폴트 값을 준 거예요. 그러면
askOK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prompt, retries, remainder 3개 값을 다 줘도 되고 2개만 줘도 돼요. 2개만 주면 이 값이 디폴트로 들어간다는 거지. 뭐가? please try again이라는 게. 하나만 주면 retry가 4라는 걸로 기본값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askOK라는 함수가 3개의 인수를 받아야 하지만 3개의 인수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fewer, 적은 개수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인 거죠. 뭐 이런 언어들 많이 있어요. 기본값 지정하는 것들. 그래서 의미를 보자면 굳이 이거를 보자면 while true니까 무한 반복하겠다는 거죠. 뭐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죠. OK는 input prompt. 이거 한 두세 번째 시간에 나왔던 함수인 것 같은데 화면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prompt를 찍고 기다리죠. prompt는 뭐예요? 뭔가를 줬으면은 그 값이 찍힐 텐데 아무것도 안 줬으면 please try again. 아니지. 프롬프트. 첫 번째 인수니까 프롬프트는 반드시 왔을 테고 그거를 써서 화면에 보인 다음에 그 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하겠죠. 입력한 값에 if OK in y에 yes 이런 표현 처음 나오네요. in이라는 거. 이런 불림 평가식을 해주는 연산자 in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뒤에 있는 시퀀스 리스트에 대해서. 가로도 지금 처음 나왔죠. 지금까지 리스트는 대가로였잖아요. 저건 뭐지? y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지? 이게 타입이 뭐지? 타입을 어떻게 알죠? 클래스라는 거 있나? kind 뭐 이런 거 있나? 아직 제가 그걸 뽑는 방법을 몰라서 어쨌건 지금 리스트가 아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리스트는 지금 대괄호였었으니까요. 1, 2 다르겠죠? 다르네요. 뭔가 다른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in이라는 연산자를 그 가로형으로 표현한 걸로 쓸 수 있는데 OK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y나 y2나 yes까지 이 셋 중에 하나라면 참을 리턴하고요. n이나 no나 nob이나 뭘 치든지 간에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은 retry를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라는 리마인더 뭔가 내가 원하는 값을 안 줬으니까 다시 입력해줘. 이 값을 찍고 다시 반복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retry가 여기 지정된 값을 다 넘어가면 이걸 계속 감소할 테고 감소한 게 0 이하가 되면 그럼 최대 몇 번 반복하죠? 처음에 까고 시작했으니까 4가 왔다가 한 번 실패하면 3이 되고요. 2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될 때까지는 오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빵 미만이 되면 raise value error라는 거를 하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리트라이 하다가 실패하면 관두겠다라는 거야. 그런 함수를 만들었네요. 근데 이제 뭐 함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디폴트 아규먼트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This function can be called in several ways, giving only the mandatory argument. mandatory argument는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아규먼트. 이 함수는 몇 가지 방법으로 호출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호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Ask on the OK, do you really want to quit? 이런 프롬프트를 주고 뒤에는 다 생략한 거야. retries랑 reminder를 다 생략하고 이렇게 호출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giving one of the optional arguments. 옵셔널 아규먼트가 지금 2개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줘도 돼. 어떻게? 프롬프트는 OK to overwrite the file. 이 파일 덮어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retry 수를 2라고 줬어요. 이렇게 호출해도 되고요. or even giving all argument as OK. 또는 모든 옵셔널 아규먼트까지 다 주는 거. 3개 다 주는 거. 그래서 retry랑 reminder까지 다 써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되죠. 거꾸로는 안 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리마인더를 생략하고 리마인더를 지정하고 리트라이를 생략하고 이런 건 안 되죠. 그걸 뭐 키워드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해한 바로는 순서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만 호출될 수 있는 거죠. 옵셔널 다 빼고 맨데토리만 주거나 하나의 옵셔널을 주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주거나 이 이제 세 개 이렇게 있는 경우에
This example also introduced the in keyword. 이 예제는 또한 in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보여드렸어요. This tests whether or not a sequence contains a certain value. 이 in이라는 키워드는 this가 in이라는 키워드죠. in은 테스트 검사하는데 뭘? whether 뭐뭐 한지 아닌지, whether or not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떤 여부? sequence가 하나의 sequence가 contains 담고 있는지, 뭐를 특정한 값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시퀀스의 하나인 거고요. 이게 앞에 준 값을 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연산자인 키워드죠. 그런 거죠. 처음 나왔어요, 인도. The default values are evaluated at the point of function definition in the defining scope so that 이게 뭐죠? 디폴트 값은 평가되는데 언제? At the point of function definition. 함수 선언 시점에 평가되는데 언제? 정의하는 영역에 있어서. So that 이게 뭔지 봐야겠네요. 이게 무슨 뜻이지? 언제 평가돼? 함수의 정의 시점에 평가돼. 왜죠? 호출 시점이 아니라 정의 시점인 이유는 뭐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정의 시점에 한다는 얘기예요. So that i는 5를 정의했고요. 따라해 볼까요? i는 5. i라는 변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diff로 함수를 새로 선언하는데 f는 argument를 i로 디폴트 값을 i 값으로 준다는 거야. 이런 f를 정의하면 지금 ag라는 인수가 디폴트 값으로 i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i의 값을 호출 시점에 참조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는 시점에 참조한다는 거예요. 정의 시점. 정의 시점 뭐야? 지금 이 함수를 선언한 이 순간에 i는 뭐였어요? 5였어요. 그래서 내가 i에다 대고 6을 바꿔 쳐도 6이라고 하면 지금 i는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이 함수의 바디에서의 아규먼트의 디폴트 밸류는 5로 남아있다라는 거야. 왜? 함수를 정의하는 순간에 evaluate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ag에 5가 들어갔어. i가 참조되는 게 아니고 5라는 값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i가 6으로 바뀌었을지언정 f를 호출하면 5가 찍혀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will print 5. 디폴트 값이니까 이 디폴트 variable, 디폴트 아규먼트 뒤에 이 값, 이 부분은 함수의 실행 시점이 아니라 선언 시점에 가져온 값으로 평가됩니다. 주의해야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하다 보면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맞죠? Important warning, 중요한 경고. The default value is evaluated only once. This makes a difference when the default is a mutable object such as a list, dictionary, or instances of most cases, classes. Most classes. 중요한 경고 주의하세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 이걸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겠다는 거지. 기본값은 딱 한 번 평가됩니다. 딱 한 번 평가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차이를 낳아요. This makes a difference. 어떤 차이를 낳아요. 언제? 디폴트 값이 mutable object인 경우에 차이가 생겨요. Such as 어떤 경우 이런 것들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아니면 대부분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뭐라 그래야 되지? 클래스의 실제 클래스를 찍어낸 객체 인스턴스 그냥 인스턴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차이가 생겨요. 한 번만 평가된다는 점이 only evaluated 디폴트 값이 한 번만 평가된다는 점이 차이를 야기해요. 언제? 이런 경우에 For example, the following function accumulates the arguments passed to it on subsequent calls. 예를 들어서 아래 함수는 accumulates 뭔가를 accumulate 계산한다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취한다 그래야 되나? The arguments 취합한다 그래야 되나? Accumulates the arguments passed to it on subsequent calls. accumulates 거듭하여 축적하여 쌓아 올려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 함수는 모아요. 아규먼트. 어떤 아규먼트? pass to it. 그 함수에 전달된 아규먼트를 모으는데 언제 모아? 차례대로 호출되는 거에 대해서 모아요. 해보죠. def f로 새로운 함수, 새로 f를 다시 정해요. 아까 f를 무시하고 다시 정의한다는 거죠, 지금. l이라는 두 번째 인수가 디폴트 값이 빈 리스트였는데요. l은 append a를 하고 return l을 하게 되면 f가 선언된 거고, 여기에다 대고 F1을 하면 최초에는 L이 어차피 디폴트 아규먼트가 한 번 평가되는데 그게 빈 리스트였으니까 거기에 추가된 1, 그래서 1만 들어있는 리스트가 나오겠죠. 근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허허라 추가된다. 그거네요. 이게 한 번만 평가되는데 이게 뮤터블 되더라도, 뮤테이션 일어나더라도 그게 유지된다라는 거야. 재밌는 기능이네요. 그럼 이게 로컬 심볼 테이블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정의 시점에 뭔가 이게 참조된 테이블이 따로 있고 그거를 로컬 심볼 테이블로 레퍼런스만 복사한다거나 그런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이 디폴트 밸류가 뮤터블 오브젝트인 경우엔 주의하십시오 이인 거지. So if you don't want to the default to be shared between subsequent calls, you can write the function like this instead. 만약에 네가 이런 액션을, 이런 현상을 원치 않는다면 뭐 연이은 호출에 따라서 이 디폴트 값이 공유되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디폴트 값 f에 들어간 l이라는 디폴트 값이 지금 호출 시마다 공유됐잖아요. 원래 게 유지됐잖아요. 이거를 원치 않는다면 제가 깜짝 놀랐네요. 타이머를 좀 줄여놔야지. 들으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겠다. 만약에 그걸 원치 않는다면 아래처럼 쓰시면 됩니다. 디폴트 값을 non이라고 해놓고, 만약에 non이라면 l을 빈 리스트로 해놓고 그걸 추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l이라는 게 로컬 심볼 테이블에 새로 바인딩 되겠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해볼까요? diff f는 a, l은 none이야. 그리고 여기서 none인지를 확인해. 만약에 is none. 이거 재밌네요. 왜 equal none이 아니고 is라는 표현을 썼죠? equal과 뭔가 다른가 봐요. l은 그제서야 다시 빈 리스트로 추가를 해. 그리고 append a를 하고 return l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달라지는 게 뭔지 볼까요? f1을 호출하고 2를 호출하고. 그러네요. 지금 none이라는 값 자체는 이 함수 영역의 선언부에 있어가지고 계속 공유가 되지만, 실행되는 시점에는 l이 none인지 아닌지를 보고 none이라면 빈 리스트에 대고 append 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번 새로운 이 빈 리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subsequent 호출에 대해서 쉐어되지 않는, 공유되지 않는 l을 쓸 수 있는 거죠. 뭐 큰 의미는 없죠. 예를 들면 0이라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 01이 나오는 거고, 지정되면 나오는 거고, 이런 behavior, 이런 행위를 원한다면 non을 참고하시고, 아까처럼 오브젝트를 디폴트 밸류로 썼을 때는 자칫하면 그게 계속 호출되는 상황에 따라서 원래 값이 공유됨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경우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여기서부터 했는데 얼마 하지도 못했네요. 피보나치 수열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서 이 리턴 값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거 했고요. 이 메소드의 의미에 대해서 뭐 자세하진 않지만 대략이나마 설명했고, 함수를 정의할 때 디폴트 아규먼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0분이 생각보다 빨리 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디폴트 아규먼트는 함수가 실행될 때가 아니라 선언될 때의 값을 평가해서 넣는다. 그리고 그게 딱 한 번만 평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함수 호출에 대해서도 원래의 디폴트 값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게 값이면 상관없어요. 리터럴이면 상관없는데 리스트나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 딕셔너리나 이런 것들, 뮤테이트 가능한 불변이 아니라 가변의 데이터형들은 그 다음 호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것까지 언급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예제를 보여줬죠. 이 리스트를 L에다가 디폴트 밸류로 넣었는데 이게 함수를 정의할 때 딱 한 번만 평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L 값이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 그 다음 호출에도 영향을 받는 거지.
이런 스타일 사실 별로 좋지는 않죠. 뭐 이렇게 함수의 호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막 다른 값들이 막 생기고 이런 어려운 현상인데 네, 뭐 대부분의 언어가 이런 방식을 쓰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유되지 않는 걸 원한다면 논으로 해놓고 논일 경우에 세로 선언해서 쓰는 방법을 쓰세요. 그러면 원치 않는 비헤이비어를 원치 않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11번째 시간 마쳤고요. 꾸준히 야금야금 매일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파이썬 김대현이었습니다.